네, 3월 마지막 날까지 이제 며칠 안 남았죠. 3월 말로 슬슬 넘어가는 과정인데 계속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호고속직행부의 광주 포항 간 직통 노선이 24일부로 경주 경유로 개통이 통합되어서 운행됩니다. 고속버스 예약처에서 공지가 나갔고요. 이에 따라 포항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광주로 가는 버스 이용이 불가능하고 모두 시외버스 포항터미널에서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배차도 조금 조정되어서 24일부터는 총 5차례 가운데 한 차례 광주시 총착입니다. 광주 포항 간 이동하시는 분은 24일부터 모든 차량편 경주 경유로 인해서 소요시가 4시간대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경주 포항으로 가는 차량편은 고속버스 예약처에서도 예약 가능한데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고속버스 예약처에 노선 자체가 등록 안 되다 보니까 시외버스 예약처에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같은 날 성남 동해 삼청 노선은 운행 중단됩니다. 원래부터도 운행 횟수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이 노선 운행이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강릉이라든가 서울과 같은 다른 지역에서 환승해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평일 중에 전국적으로 고속시외버스 노선들의 심야버스 할증률이 20%로 통일되기 시작했죠. 원래는 22시에서 1시 59분까지 차량편이 10%였고 2시에서 3시 59분까지 차량편이 20%였습니다. 지난달 말에 정부를 통해서 운임 개정 훈령안이 발표됐죠. 개정 시행에 따라서 시간대에 따라 할증률이 나뉘었던 것도 없어졌습니다. 각 노선별 자세한 심야 요금은 적어도 예약처를 통해서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할증률 20%가 적용되는 차량편은 전국적으로도 비중이 드물었죠. 서울 광주 간이나 서울 부산 간 내지는 인천 공항 착발 노선들 같은 데서 볼 수 있었어도 다른 많은 노선들은 오전 2시 이후에 배차되는 차량편이 없었습니다. 할증률 20% 통일로 인해서 엄청 많은 심야 차량들의 요금이 인상된 것과 다름없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는 4월 1일부터 부산 노포 경주 포항 노선에서 일반 등급이 없어지고 모두 우등 등급만 배치될 예정입니다. 전 차량편 우등 등급합니다. 다만 부산 노포 포항 간 이동하는 것 기준으로 강원도까지 들어가는 차량편이라면 등급 등록상 일반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요. 사실 부산 노포 경주 포항 노선 말고도 이번 상반기 중에는 서울 경부 이천 노선이나 서울 경부 여주 노선 그리고 대전 복합 전주 고속 노선도 전 차량편 우등 등급으로 배치되기 시작했죠. 모두 초단거리 시외버스 노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전 차량편 우등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초단거리 시외버스 노선도 살펴보면 일반보다는 우등 등급을 더 많이 배치하는 경우를 볼 수 있고 단거리 고속버스 노선도 포함하면 일반 등급이 많이 적게 배치된 경우를 볼 수 있기도 하죠. 당연히 일반보다 28인승 우등이 요금 비싼데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전 차량편 내지 다수 차량편 우등 등급 배치는 정말 괜찮은 방법일까? 사실 우등은 요금이 비싸고 자릿수가 적긴 해도 좌석폭이나 좌석 간격 넓어지고 일반보다는 편한 건 있죠. 이미 단거리 고속버스 노선에도 적지 않게 우등 등급 이상이 배치된 걸 생각해보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일반 등급 타기가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좀 납득할 수도 있죠. 우리나라 체형이 과거에 비해서 커진 부분도 있고 그런 점 때문에 요즘 나온 서울 지하철이나 수도권 전철 열차들의 좌석들 폭이 넓어진 것도 있어요. 일반 등급이 맨 뒷자리를 제외하면 무조건 4개 좌석씩 배치되는데 암만 좌석 퀄리티를 높인다고 해도 좌석 폭은 극복이 안 되는 게 있죠. 수도권 광역버스의 경우 28인승의 경기 프리미엄도 출범된 마당에 거리 짧은 시외버스 노선마저도 편하게 우등 등급을 이용해서 가는 게 낫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단가가 비쌉니다. 그 짧은 거리를 가는데 단가 비싼 우등을 타고 가는 게 좀 그렇지 않나 할 수도 있습니다. 짧은 시외버스 노선의 전 차량편 우등 배치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2016년에 시외 우등 등급이 공식 신설되고 나서 우등 등급 배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해서 요즘에는 시외 우등 등급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정도죠. 철도와 겹치는 어떤 구간이 있다면 비싼 우등 대신 싼 열차 타고 가겠다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우등 배치로 구급화하는데 대신 요금 비싸지고 적원도 적어지는 거라서 정말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요금이 일반보다 우등이 비싼 거 사실이지만 1년 365일 만석을 기록하거나 많은 승객들을 다 수송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평일에 보면 몇 사람 못 태우고 가는 경우도 있죠. 정원의 반 정도는 채워야 본전을 조금 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 정도인데요. 운수는 빈자릿수만큼 적자로 잡히는 법입니다. 이건 항공이건 버스건 철도건 전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항공에 빗대서 이야기해보면 최대 853명도 탈 수 있는 에어버스 A380이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기종이지만 정작 많은 좌석을 못 채우는 경우도 있었어요. 항공의 경우 최대한 좌석을 채우고 간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 물론 연료나 무게 효율 문제도 있었지만 그 많은 좌석들을 최대한 많이 채울 수 없다면 이건 운영사 입장에서 머리 아픈 일이죠. A380은 단종이 됐고 일부분 더블데커라고 볼 수 있는 보잉 747도 단종됐죠. 이걸 버스에 빗대서 40석 이상의 일반 등급을 운행하는데 예를 들어 좌석은 15개만 채웠다면 역시 그리 좋지 못합니다. 요금도 싸게 받는데. 그런데 이걸 비싼 28인승 우등으로 바꾸고 역시 15개를 채웠다면 이건 일반보다는 사정이 나올 수 있죠. 차라리 적게 타는 경우 있는데 전체 좌석수 줄이고 단가는 좀 비쌀지언정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좌석을 채울 수 있는 등급이면 운영사 입장에서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외 우등 등급이 2016년에 신설된 것인데 그 전까지는 시외버스가 우등버스를 운행해도 공식적으로 할증은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승객 입장에선 싼 요금에 우등 탈 수 있는 메리트를 많이 느낄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많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있던 승객 빠져나갈 것 같다고 하는 반응도 있기도 했지만 뭐 그렇지 않아도 비싼데 좀 저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일정금에 할인을 해주거나 아니면 배차를 일반 등급으로 등록하고 28인승 우등버스로 운행하거나 단 이에 따른 운영 수입에 대한 영향은 좀 생각하고 운행해야 할 것 같다. 네, 이번 평일 중에는 부산 진주편 공개를 할 예정이고 수원 동해 삼척편은 최소한 이번 달 마지막 날이라도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대구 진주편, 여수 부산편도 제작할 예정이고 그 외 다른 단편 에피소드도 준비되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니 계속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